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정말 오랜만에 5세대 여자 아이돌 메이크업의 정석의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해보았습니다도 아니고 ST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 메이크업에 제가 좀 잘 못하는 그런 좀 러프한데 화려한데 진한데 소프트한 그런 바이브를 내고 싶어서 참고를 한 게 이즈나의 방지민 사진을 보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제 인스타를 본 제티들은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 홍콩도 다녀오고 삿포로도 다녀왔잖아요. 홍콩도 일본도 여름에 가면 한국보다 더 덥고 습하기로 유명한데 제가 이번에 2026년 버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짱짱한 베이스를 하고 무수면 상태에서 폐기미를 찍고 비행기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딱 와서 베이스를 봤는데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정착할 기초와 베이스 순서 조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이 아이 메이크업이 베이스한테 사과해야 돼요. 미안해. 나 때문에 덜 돋보여서 미안해. 라고 해야 될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게 베이스 표현이 돼가지고 살짝 구운 플럼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메디큐브 PDRN 겔 토너 패드 굉장히 얇은 제가 지금 쓰던 패드들을 다 썼는데 아직 못 사가지고 일단 이걸로라도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 제가 최근에 해외를 2번 짧은 텀으로 다녀오면서 약간의 물갈이인지 아니면 PMS 때문인지 피부가 이렇게 살짝 뒤집어졌었어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카메라를 켜고 찍고 있는데 장마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계속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흐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비가 와도 최대한 최적의 세팅으로 찍어야 되니까 나쁘지 않게 찍히기를 바라면서 앰플 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 제가 요즘 기초를 엄청 간소화를 하고 있어서 피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확실히 같은 여름이어도 좀 덜 습한 6월까지 쓰는 기초랑 7, 8월에 쓰는 기초랑 이제 조금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 쓰는 기초랑 조금씩 조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잘 쓰던 제품들인데도 하나씩 덜어낸다던가 아니면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한다던가 그래서 오히려 여행 갔을 때 좋았던 게 기초가 좀 줄어들어서 부피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 메디힐 수분 선세럼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이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메디큐브 선 제품도 되게 괜찮고 뭐가 더 나은지 번갈아 가면서 발라보고 있는 중인데 요거는 선 제품이라기보다 기초에 좀 더 가까운 사용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 제품을 되게 많이 발라야 하는 건 아는데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 선 제품 단계를 생략을 했던 이유를 물어보는 제티들이 있었는데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나? 베이스가 쉽게 밀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밀리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제 메디큐브나 메디힐 이런 선세럼을 쓰게 된 건데 이런 제품을 썼을 때 덜 밀리려면 촉촉해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보송한 베이스 표현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기 시작한 제품이 있습니다. 소내추럴 올데이 블러 젤리 프라이머 픽서예요. 제가 이거를 홍콩 폐귀미 때는 깜빡했지만 그날 베이스에 이걸 써줬었거든요. 삿포로 때는 까먹지 않고 잘 챙겨갔는데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특히 이 젤리 제형 처음에 이 퍼프로 문질러서 피부에 바르면 발린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가벼운 제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프로 살살 픽업하는데 이때
때 육안으로 보여야 돼 라는 마음으로 긁으면 안 돼요. 손가락 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약간 납작하게 닿는 면이 넓게 적은 양을 묻히고, 피부에 올릴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머는 지금 당장 모공이 즉각적으로 가려지고 기초의 수분감과 뭐 본인이 느끼는 유분감이 싹 가려질 정도로 만족스럽게 올리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는 유분기를 눌러줘야지 라는 느낌으로 욕심내지 않고 써야 더 예쁜 베이스를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피부는 이렇게 살살 점선 터치로 끊어서 올리셔야 해요. 이렇게 눈썹 위, 나비존, 인중, 턱 이렇게 평상시에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하던 곳 위주로 올려줄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쇼츠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파우더 한 번 누르면 유분기가 헉! 하고 잡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막 세게 많은 양을 올리시면 정말 안 돼요. 여기서 픽업을 할 때 콱 찍지도 않고 긁지도 않고 점과 선의 사이, 그래서 점선 터치인 거거든요. 쿠션을 바를 때는 여기서 점선 터치인데 요거는 요 픽업을 할 때 점선 터치. 점선으로 살짝 묻혀주고 진짜 살짝 토도도도 올려도 잡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기초 광이 보이잖아요. 요거를 아주 살짝 터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짝. 눈 앞에도 보이시나요? 싹 잡힌 거? 여기서 욕심내면 베이스가 원하는 만큼 예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도 보면 지금 여기가 번들번들한 느낌이 있잖아요. 보이시죠? 진짜로 이런 프라이머 쓸 때 욕심만 안 내도 평상시 하던 베이스에서 한 80% 이상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인중에도 많은 양을 바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바른 쪽은 그 기초에 광이 남아있는데 지금 요 프라이머 올린 쪽에는 광이 싹 잡혔거든요. 모공이 무겁게 메워져서 막히고 텁텁해지는 제형의 프라이머들은 바르자마자 즉각적인 모공 블러 효과는 좋지만 저는 이제 수정 화장을 할 때 기름 종이를 쓰잖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땀이 막 나고 유분기가 올라온 상황에서 기름 종이를 쓰면 그런 프라이머들은 베이스가 뜯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젤 파우더라서 모공이나 유분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고, 땀이 났을 때 기름 종이를 썼을 때도 딱 유분기만 걷어내지는 깔끔한 베이스가 유지가 되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았고 크리미한 제형들보다 오히려 양 조절을 하기가 더 쉽다고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니까. 바르기 전후 보시면은 진짜 차이가 확실하죠? 베이스는 오랜만에 비디비치 블랙 커버핏 쿠션. 제가 느낀 게 이런 프라이머 제형을 쓰고 피부를 좀 보송하게 쓰고 싶다고 다 매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미 매트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베이스 표현이 예쁘게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이게 프라이머를 올려주고 세미 매트한 베이스를 올렸을 때 피부가 그냥 제가 파우더 처리까지 한 피부 표현이 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사용한 이 기초와 베이스 단계에서 이거 하나만 빠져도 유분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순서와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서야 한국도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먼저 덥고 습한 나라들에서부터 사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효과를 봐서 아주 만족스러운 여름 베이스 조합이에요. 보나 메두사 피니쉬 파우더. 이거는 터리님이 저한테 강력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번 면세로 사온 제품인데요. 이렇게 뚜껑이 하나 있고 루스 파우더예요. 양 조절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냥 손톱으로 몇 번 치면은 아래 가루가 정말 소량 나오거든요. 묻혀서 이 구멍 안에 다시 이 덜어둔 가루들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퍼프가 지금 보이시죠? 가루 나오는 거. 이 퍼프가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거든요. 얘를 손바닥에 한번 양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유분기는 픽서 덕분에 싹 잡히긴 했지만 이 눈썹 쪽에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마랑.
이번에 홍콩이랑 삿포로 가서 느낀 게 제가 베이스를 진짜 계속 연습을 해봤거든요. 어떤 베이스가 좀 오래 갈까, 유지가 잘 될까 하면서 영상에서 되게 잘 썼던 플노 파우더는 어떤 제티가 그 중티 특유의 싹 구워버리는 베이스 표현을 해줘서 좋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해줬는데 저도 완전 공감을 했거든요. 구워버리니까 피부 표현이 답답해 보이는 게 살짝 있어요, 플노는. 근데 얘는 피부가 답답하기보다는 약간 만졌을 때 촉촉한 느낌은 있거든요. 코팅해버리는, 유분기를 싹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유분기가 보이진 않죠. 오늘 이 베이스 표현이 제가 습하고 더운 나라들에서 얻어온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해야겠다를 남긴 최종 버전입니다. 올해 여름에. 또 여기서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봤자 쿠션 정도일 것 같아요. 이번에 베이스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매트한 베이스를 쓰고 완전 보송하게 구워버리는 파우더를 쓴다고 능사가 아니구나를 너무 느껴가지고 하필이면 코에 뭐가 나가지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는 제티들도 있겠지만 아닌 제티들도 있어서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트러블 난 거를 커버를 지금 해뒀잖아요. 쉐이딩 하면서 다 벗겨지는데 그건 어떡하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베이스가 최대한 안 벗겨지게 쉐이딩을 올려주고 벗겨진 건 한 번 더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이런 트러블 커버를 제일 마지막에 하기도 해요. 제가 점점 뿌듯한 게 살짝 지나가듯이 얘기한 팁도 해보는 제티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번 영상은 이걸 좀 메인으로 알려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제 영상을 가만히 이제 듣다 보면은 다 팁이거든요. 정말 조금씩 자잘한 팁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딱 캐치를 해주는 분들이 많아져서 코끝에 살짝 벗겨졌는데 요거 냅두고 이번에 AOU에서 새로 나온 가루 날림 쉐이딩 위에는 살짝 획기가 도는 음영 컬러에서 정말 오묘하게 핑크 컬러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색상이거든요. 아래쪽은 붉은기가 도는 핑크빛이 묘하게 도는 애쉬 베이지고 위에는 완전 애쉬한 그레이빛이 도는 베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에서 이 컬러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쉐이딩인데 저는 처음에 이거 스포일러가 뜨자마자 이름 보고 든 생각이 양 조절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발색이 너무너무 잘 돼서 양 조절이 어려운 대신에 일단은 저는 살짝 아래쪽에 이 붉은기가 도는 부분을 위주로 사용을 해주고요. 이게 저도 양 조절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색감이 예뻐서 이 스틱 쉐이딩을 해둔 영역 안쪽으로 정말 살살 색을 굉장히 잘 뽑아둬서 발림성이 되게 좋고 발색이 강해서 약간 빡센 음영 넣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명도 조절하기가 조금 빡세기는 해요. 이름이 있다는 거는 다른 색깔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다른 색상도 출시가 되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쓰던 네이밍 쉐이딩에서 쓰던 무펄 하라가 없는 거잖아요. 이 쉐이딩을 쓰면은. 그래서 제가 무펄 하라를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 포트레 섀도우 누보의 포슬린 컬러가 있어요. 요게 요런 상아색인데 발림성이 되게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어서 자연스러워가지고 요거 또한 양 조절을 하고 제가 늘 밝히는 콧대 영역에다가 요 콧대 무펄 하라를 하는 이유도 스킬 차력쇼를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적어놨대. 적어놓은 게 맞기는 해요. 제가 원래 6월까지 에어컨을 안 틀고 살았거든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근데 7월 1일 되자마자 틀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더운 것보다 습한 걸 못 참겠는 거예요. 제습기를 켜기 위해서 제습기를 켜면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얼굴에 약간 음영진, 그림자가 지는 부분들에다가 무펄 하라처럼 이제 올려가지고 밝혀주고요.
면세에서 별거 산 거 없긴 한데 그것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것까지 아예 세포라 하울에다가 묶어가지고 찍을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약간 이렇게 코를 하고 나서 살짝 벗겨졌거든요. 정말 힘 조절을 했지만 그래도 마찰에 의해서 벗겨진 부분은 컨실러를 조색을 해서 살짝 올려줍니다. 이게 쉐이딩한 부분보다 컨실러가 더 밝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서 좀 더 변태처럼 하고 싶으면은 어두운 컨실러를 쓰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살짝 덜 변태스러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3.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아워글래스 컨실러를 한번 써볼게요. 제일 밝은 1호 버치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35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버치는 제 피부에서는 아주 살짝의 올리브빛도 느껴져서 최대한 상아색으로 느껴지는 쉐이드 2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만약에 면세템 찍게 되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것까지 하고 파우더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파우더 처리 위에다가 이렇게 다크 커버를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양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아, 너무 깨끗해. 저 사실 걱정을 한 게 이게 코 있는 쪽이 트러블이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잘 먹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어머 어머 어머. 나는 애교살 집착하는 사람이다. 애교살이 없으면은 메이크업을 한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면 전 이거 하나 들여놔도 좋다고 생각해요. 연세 기회가 있다면 더 좋고. 왜냐면 제가 이거는 너무 애교살템으로 잘 쓰고 있는,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요 가루날림 쉐이딩 토프핑 역시나 살짝 아래쪽에서 묻혀가지고 눈 앞쪽에 눈썹은 큰일 날 뻔. 토프 베이지 쓸 뻔. 왠지 어둡더라. 토프 베이지 말고 밀키 토프를 쓰기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눈썹. 아니, 제가 홍콩을 엄마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엄마가 저를 빤히 보더니 요즘은 눈썹을 내려 그리는 게 유행이야? 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썹을 좀 내려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올려 그리려고 지금 뒤쪽을 좀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살짝 조금씩 다시 올려 그리려고 어느 순간 쳐져 있더라고. 스며들듯이. 제가 삿포로 때는 폐기미를 안 찍었어요. 왜냐면은 홍콩이랑 삿포로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해봤자 색조랑 막 옷까지 말고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이 없는, 이 털이 없는 쪽은 같은 컬러로 쓰면 명도가 맞지 않아서 진한 컬러로. 근데 제가 토프 베이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살짝 발색이 제 기준 약하다 느껴져서 저는 이렇게 눈썹이나 아이라인 각도 이런 것들이 늘 똑같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티 라테로 눈썹 밝혀주고요. 브로우 카라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 염색 너무 하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요. 저 이렇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흑발을 오래 유지한 적이 없는데 애초에 흑발을 한 적도 처음이고. 홍콩 세포라를 가서 사온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하이라이터. 요 왼쪽이 스나이델 1번이고 오른쪽이 나타샤 디누나. 큰일 날 뻔했잖아. 큰일 날 뻔했어. 요게 스나이델이고요. 요게 나타샤 디누나인데 스나이델은 정말 약간의 펄 입자가 보이거든요. 나타샤 디노나는 완전 쉬어리한 펄이에요. 대신
요게 진짜 발랐을 때 너무너무 예쁜데 피부톤이 19호 위다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밑색이 느껴지는 게 빛을 받지 않았을 때는 까맣게 보인다고.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얘 너무 예쁜데.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샤 디노나 거를 쓰고 있거든요. 보여드리지요. 반딱반딱한 광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굉장히 힘을 빼고 러프하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많이 올려줘야 광이 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 하이라이터라서 이 미간 사이 콧대에도 보이시죠? 보이시죠? 약간 요런 광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썼던 하이라이터랑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썼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잘 잡힌다. 굿! 그러니까 얘는 진짜 손에 힘 빼고 레이어드 해야 예뻐요. 요렇게 보이시죠? 코끝에 이렇게 맺혀있는 거 광이. 근데 얘는 습식입니다. 나 습식 싫어 안 돼 하는 분들은 사이즈도 좀 많이 큰 편이라 제가 하이라이터 그만 살려고 했거든. 하이라이터 그만 살라 했거든요. 레어뷰티 하라로 막 연출을 하던 그 광이 나는 거예요. 얘 하나로. 치크는 뭘로 할까? 너무 고민되는데. 치크는 제가 오늘 이 메이크업을 하려고 요 섀도우 팔레트도 사고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힌스 하프문 치크 버블이라는 컬러고요. 요렇게 획기가 도는 모브 컬러. 제가 요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크림 치크들이 엄청 블러리한 제형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블러리해가지고 과연 내가 오늘 인스타에서 보던 그 느조 쿨톤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쿨한 색깔 많이 안 쓰긴 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오늘 비가 와서 완전 흐리긴 하지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주 객기로 그냥 파우더 타입의 치크들을 여행 갈 때 챙겼거든요. 나 그냥 퍼프 끼워놓고 화장솜 끼워놓고 가면 돼. 이랬는데 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그래도 다른 거 챙기는 것도 많은데 짐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여행 갈 때 이렇게 안 깨지는 뭐 화장솜 완충제로 넣는 화장솜이든 퍼프든 최대한 줄여가지고 갈 수 있게 크림 치크가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예쁘다. 예쁘다. 요거를 여기 제가 종종 해주던 요 미간 콧대에도 살짝 올려주면 너무 예쁘죠? 보이시죠? 보이세요 여러분? 은은한 모브 컬러를 살짝 더해줌으로써 애초에 쉐이딩 자체에도 살짝 붉은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단 말이에요. 코끝에도. 섀도우 팔레트를 제가 이것만 챙겼네요. 에뛰드 아이 뽀티 팔레트 8호 체리가 젤로 조앙 이 컬러. 쿨한 핑크인데 획기가 아주 은은하게 섞인 느낌의 오늘 아이에 그렇게 힘주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 아이 색조를 조금 덜어내는 것 같아요. 욕심 내지 말고 여기서 멈추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철편을 바짝 해놓고 여행 다녀와서는 살짝 쉬었어요. 제티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트위저를 몇 개 샀었는데 한 제티가 일본에서만 파는 게 있어요 라고 알려준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가면 꼭 사올게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사왔잖아. 너무 정신없어서 몇 통째 사고 있는지 모르겠는 퓨어 새로 나온 것도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퓨어가 제일 제 취향이에요. 이게 본인 눈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또 있거든요. 10mm짜리 또 10mm. 제가 알기로 공홈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단일 길이. 저도 공홈에서 구매했거든요. 뭐야, 이건가? 11mm짜리를
여기 끝에 있는 컬러를 원래 속눈썹 붙이기 전에 해야 되는데 요즘 귀찮아가지고 순서 막 하고 있어요. 물론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속눈썹 붙이기 전에 해야 아이라인 그리는 위치가 잘 보이거든요. 가루 날림도 덜하고 방해물이 적으니까. 이렇게 눈 앞뒤로 그려주고 물결 치듯이 올라가야겠다. 뭐 매번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미묘한 각도와 양의 차이가 있답니다. 앞에 요 잿빛 컬러를, 음영 컬러를 안 섞고 일단 이 단독으로 한번 원더에 올려볼게요. 속눈썹 라인에다가 살짝은 조금 두께감 있는 음영을 넣어볼게요. 아까 이 진한 색이 묻어있는 브러쉬로 아무것도 안 묻히고 어차피 여기 안에 남아있으니까 뒤쪽에 앞쪽으로도 끌고 와서 음영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루가 떨어져요. 그거는 스크류 브러쉬로 최대한 안 번지게. 아, 제가 늘 살짝 떨어뜨리잖아요. 오늘 그냥 채워볼게요. 이 안쪽까지. 다시 아까 획기 있는 컬러로 두 줄 아이라인 치고는 살짝 러프한 느낌으로. 그리고 아이라인 꼬리까지는 안 가게. 이 웨이크메이크 아이라이너 마지막 재고 처리한다고 알려준 제티 덕분에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인스타 공지방에 그런 거 같이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궁금하시면 제 인스타 공지방을 팔로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불고데 하고 싶은데 라이터 사는 걸 맨날 까먹어요. 라이터가 없어. 이렇게 최대한 팁을 세워서 끝쪽으로 액을 묻혀가면서 치간 칫솔로 불필요한 양을 조금 걷어내줍니다. 제가 뒤쪽에는 요즘 다른 래쉬를 좀 섞어서 발라주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앞에 마스카라를 좀 마저 하고 오늘 조금 속눈썹을 띡하게 하고 싶어요. 깔끔한데 너무 깔끔하진 않고 약간 하투한 느낌? 요 중국 속눈썹이에요. 여기서 제일 앞쪽에 있는 짧은 거를 맨 뒤에 붙여주고 있거든요, 요즘. 근데 오늘 두 번째 걸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아요. 깜빡에서 나온 검정 색깔 글로 묻혀가지고 얘만 속눈썹 위에다가 붙여줍니다. 동꼬리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해서 조금 진한 브라운 컬러 붓펜으로 요 사이사이에 살짝 노글루에 글루가 빛이 반사되어가지고 티가 나지 않게. 얘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끝자락에도 마스카라를 해주고. 와, 이렇게 한쪽 눈이 너무너무 잘 되면 저 반대쪽 눈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늘 해요. 오랜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캔메이크 15호, 11호도 같이 써줄게요. 눈을 뜬 상태에서 앞트임을 그려주고요. 오늘 최대한 제 기준 러프하게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아래는 15호로 좀 너무 뾰족하지 않고 앞을 살짝은 둥글린 느낌으로 그리고 이 안쪽도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뒤쪽에 떨어뜨려 놓은 부분 살짝만 그러니까 원래는 비웠던 공간이 좀 제대로 차 보이게끔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뒤에는 검정 색깔 라이너로 검정 색깔 풀로 붙여놨기 때문에 티가 덜 나게 붓펜으로 저 아래쪽을 조금 채워줘야겠어. 선명해지면서 애교살이 또 엄청 흐려졌기 때문에 눈동자 아래쪽만 조금 더 제가 늘 굴리던 이 눈썹 앞쪽을 좀 일자로 채워줄게요. 반대쪽 눈을 겨우 하고 왔고요.
제가 그 사이에 베이스를 한 번도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쯤 되면은 2차 파우더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 멀쩡. 요거 롬앤의 솔티 바닐라인데 웜한 컬러긴 하지만 이 쉬어한 느낌을 애교살에 꼭 올리고 싶어서 좀 더 뉴트럴한 컬러 나오면 좋겠다. 얘가 그래도 마조리카보다는 노란기가 덜하긴 한데 이렇게 중앙에만 예쁘죠? 언더는 뮤드로 하려다가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두 개 섞어서 해볼게요. 이게 뮤드 마스카라 솔로 바르면 엄청 깔끔하게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잘 잡히거든요. 트위저 없이도. 치크를 좀만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윗입술을 평소처럼 없애주고요. 오버립을 한껏 해줍니다. 윗입술에 음영 넣어주고 제가 립을 원래는 고채도를 좀 발라볼까 했어요. 근데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예쁠 것 같고 밀크터치 젤리피 틴티드 글로우 틴트 9호 파인 모브 요거 발라줄게요. 양 조절을 해가면서 아주 얇게 아주 얇게 아닌가? 조금만 걷어내고요. 오케이. 제가 원래 지금 단독으로 바르려고 했던 나스 애프터글로 립샤인 브레이크 포 러브 이거를 메이크업이 딱 끝날 때 베이스 상태를 보면은 이게 오늘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오래 유지가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몽글몽글 뭉치겠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주 완벽한 저는 수정 메이크업을 쿠션으로 절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로지 기름종이로만 하는데 습해지니까 땀 때문에 베이스가 좀 녹아있는 상태에서 기름종이를 쓰니까 베이스가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땀이 송글송글 맺힌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약간 좀 얼룩진다고 해야 되나? 위에다가 쿠션을 좀 바르려고 해도 더 약간 밀리고 뜯기고 이러니까 어떤 조합으로 발라야 기름종이를 했을 때 덜 지저분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오래 유지가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조합이 저는 정말 깔끔하게 오래 유지가 잘 되어서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 말고도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또 팁을 드리자면 기름 종이가 아니라 다른 걸 쓰기 시작했어요. 페이셜 타월인데요. 이게 일반 티슈랑 달라요. 먼지가 일단 안 나는 그런 재질이고요. 일반 휴지보다 훨씬 두껍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땀이 막 나잖아요. 땀을 그냥 손이나 막 약간 뭐 티슈 같은 걸로 닦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일단 얘로 저는 이제 얼굴 다른 쪽은 땀이 잘 안 나는데 이 콧볼이랑 인중, 턱 여기가 땀이 좀 많이 나요. 여기를 되게 지그시 살포시 이렇게 정말 살살살 또 약간 만약에 묻어놨다 하면 다른 데에도 이렇게 정말 할할할할 얘로 유분기까지 닦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얘로 진짜 올라온 땀만 그리고 조금 뽀송해졌어요. 산뜻해지면 그때 기름종이로 유분을 닦아내줍니다. 요렇게 해야 베이스가 안 뜯기더라고요. 페이셜 타월이라고 치면 나오는 제품 중에 엠보싱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땀을 닦아내려고 했을 때 그 모양대로 찍히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날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르기는 한데요. 아예 엠보싱이 없는 타입이 훨씬 더 수정을 하기 용이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땀이 되게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름에만 땀이 많이 나고 다른 계절에는 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라 이 방법을 알려드릴 생각을 못했는데 여름철에는 제가 이렇게 수정을 화장을 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꿀팁과 함께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도 살짝 올려 그렸고 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오랜만에 아이돌 메이크업의 정석인 느낌으로 제가 사실 오늘 참고한 메이크업이 이즈나의 지민
방지민의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참고를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피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보송한 유분기가 없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하려면은 되게 텁텁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베이스가 굉장히 피부가 편하고 아주 가볍고 산뜻한데 유분기는 싹 조사버린 하이라이터도 일부러 코에만 해가지고 다른데 시선이 분산이 안 되도록 한 거거든요. 깔끔하게 뭔가 하나는 포기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운 플럼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